북녘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살던 고향 이 시간 진행의 엄영남입니다. 오늘은 북한 양강도에서 오신 김예령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예령입니다. 오시는데 뭐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괜찮았습니다. 여기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말 같은 때는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왔다 갔다 다니시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죠? 네, 차는 안 가지고 옵니다. 되도록이면. 그래요. 예. 네. 뭐 대중교통이 좋죠. 네, 그렇죠. 특히 서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북한에서 그 초등학교 시절에 학급 반장을 하던 그 얘기를 네. 하시다가 못했거든요. 그 네. 얘기를 좀 더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북한에서 좀 잘 사는 집 애들, 핵심 계층의 자녀들은 네. 단위원이라든가 그 단위원장 이런 쪽으로 논다면 분단위원장이랑. 네. 근데 학급 반장은 저처럼 일반 계층의 자녀도 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실질적인 학급에서 그 역할을 보면 학급 반장 외에는 뭐 단위원이라든가 이런 게 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학급 반장을 놓고 싸움이 엄청 심해요. 그 자리를 가지고. 그렇죠. 근데 더욱이나 우리 반은 또 그 지역에서 거의 좀 보이부라든가 안전부 계통 그리고 좀 쉽게 말해 잘 사는 집 자녀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저희 반에. 그러다 보니까 그 집 자녀들이 지금 제 자리를 놓고 엄청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나는 당연히 당연히 나는 학급 반장이니까 뭐 끝까지 난 반장이다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3학년 때 돼가지고 그 선생님이 딱 우리를 2학년에서 맡았는데 1년 동안 저랑 같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3학년 되니까 저를 학급 반장을 안 시키는 거예요. 진짜 갑자기? 네,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이유 없이. 그래가지고 제가 거의 한 7년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지금 했잖아요. 했는데 3학년에서 그렇게 학급 반장을 딱 그만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내가 그 소리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그 사람하고 이렇게 사촌 형제간이에요. 그 담임 선생님하고? 네, 담임 선생님. 친척인데 심지어. 근데 왜 그걸 안 시켜줘? 네, 근데 그 선생님이 엄청 비리가 심한 선생님이었는데 그 옛날부터 북한에서 그 교사들이나 의사들은 좀 교사들은 직업적인 혁명가니 하면서 내지야 줬어도 그렇죠. 사는 게 엄청 어려웠어요. 그 배급 가지고 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급을 받으면 그 배급에서 또 온갖 걸 다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애들 신발도 사야 되고 뭐 필요한 거 사야 되다 보니까 선생님이라는 게 다른 부업 같은 게 없이 배급 하나 가지고 살자니까 어려운데 이쪽에 다른 간부집 애들 통해서 그걸 충당을 하는 거죠. 뇌물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선생님한테 지금 들이댄 게 보이부 책임보이지도 원내 딸님이가 얘가 그 분단위원장이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지금 학급 반장을 시켜달라고 하는 바람에 내가 지금 잘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학급 반장 아니고 사상부위원장이라고 있잖아요. 있죠. 그걸 시키겠다 하는 거 내가 선생님 저는 사상부위원장 할 제목이 못 돼가지고 안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해 보면 그 학교 때인데 제가 진짜 배짱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보통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데. 저는 학급 반장이 아니면 난 안 한다. 난 이거였거든요. 대단하시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 선생님 그래 하지 마. 이래 돼가지고 내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내가 학급 반장을 내 학교 기간에 그 공석이었는데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밀어주고 어쩌고 해도 학교에 나가서 왕따 당하는 거는 부모 때문에 왕따 당하는 애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다 본인 때문에. 자기들끼리 왕따를 주고 왕따를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희 딸내미가 혹시 학교가 왕따 당할까봐 걱정하니까 그 왕따도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엄마. 그것도 사람 봐가며 왕따 시키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야가 왕따가 어떤 것인가를 파악이 다 됐구나 이 생각이 들고 나보다 되게 순하거든요, 애가. 그런데도 왕따를 안 당한다는 거는 그만큼 애들하고 이 그 관계가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 북한이 갔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얘를 뭐 학급 반장을 해서 내세워줬어요. 근데 얘가 그 깜냥이 안 되니까. 그렇죠. 제목이 안 되니까. 1년 동안 우리 반이 더 나빠진 거예요, 애들이. 제 마음대로겠네요. 그냥 통제가 안 되는 통제를 거죠. 못 하는 거죠, 걔가. 그렇게 하고 나는
학급반장을 안 하니까 누구를 통제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없으니까 친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제주에. 뭐 여기식으로 말하면 일진이 된 거죠. 일진. 예, 완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학급반장이 진짜 앞으로 가 하면은 애들 다 못 가게 해요. 예, 가지마. 예, 가지마. 이렇게 하면 애들이 다 안 가요. 근데 그 정도로 제가 막 이렇게 했는데 그 3학년 그 학기에 그러니까 이 선생이 2년을 맞고 잘려버렸어요. 아 진짜 선생이 잘려버렸어요? 선생이 잘려버렸어요. 그 학급반장이 잘린 게 아니라 선생이 잘려버렸어요. 무슨 일이 있은 거예요 도대체? 예, 그래서 또 제가 또 이번 시간에 좀 얘기하려고 했던 게 농촌 동원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농촌 지원. 예, 참 농촌 북한의 지원. 그 농촌 지원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들죠. 끔찍하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하나요? 4학년 때부터? 3학년 때부터예요. 그러면 예. 13살? 12살? 13살? 13살. 13살, 예, 그 13살 정도 되는 학생들을 한 달 정도 가는 거죠. 한 달 정도 집을 떠나서 이렇게 농촌에 예, 가서 예. 김도 메고 뭐 가을에는 가을거지 뭐 감자 파기 무슨 벼갈 이런 거 하는 그런 거죠. 이자 말씀하신 네. 김매기는 농촌동원 그 과제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아, 김매기는 과제에 속하지 않고 네. 봄 시부침할 때 네. 20일 그렇게 하고 가을거지에 20일 이렇게 국가가 법으로 지정을 해놨잖아요. 아, 그렇죠. 북한에서. 네. 그리고 고등학교 수준 그러니까 중학교 4학년 이상 되는 애들은 4학년에서 6학년은 1년에 6주간 6주. 예, 6주간을 한 달 반이네요. 예, 그런 식으로 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거는 국가에서 공공연하게 지정해 놓은 거고 그 위에 김맥이라던가 풀뽑기 이런 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심심하면 불러내 가지고 수시로 가서 해줘. 예, 애들을 부려먹는 거죠. 학생인지 뭐 농장원인지. 근데 그게 저희 딸이 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때 막 내가 용돈 많이 안 주니까 알바한다고 막 그래서 저는 이런 법을 모르니까 그래 하겠으면 해라 해서 야 집에 가서 한 3일 정도 일했어요. 아 여기 와서. 예. 네네.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저를 찾아가지고 가니까 어머니 여기서 중학생이 알바 못하게 된 그 법을 모르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사실 기분 나빠야 되는데 저는 엄청 감동스럽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이런 성장을 위해서 다 그런 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미성년자 노동 금지법이 네네. 그 노동을 금지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아, 좋은 세상이고 감사한 네.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동 먹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나 북한에서 이렇게 법으로 지정을 해놨잖아요. 농촌동원을 그렇죠. 이렇게 시켜라는. 네. 그래가지고 3학년 때 그 농촌동원 가게 됐는데 가 보니까 선생이 그 작업반이 2개 작업반인데 그 한 작업반에 몇 명씩 이렇게 분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작업반은 그 학급반장애가 맡고 다음 작업반은 원래는 분단위원장이 맡아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맡은 나한테 맡겨난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닌데 왜 맡기세요? 그러니까 뭐 조직력, 통솔력 뭐 누구도 나한테 안 되니까 그게 또 있잖아요. 농촌동원이라 해서 그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생각하면 뭐 애들을 일 시키는데 대충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과제가 있어요. 과제라는 게 농장원 그 수준까지는 아닌데 그 학급에서 일을 제일 잘하는 아이를 표준으로 정한단 말이에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아이고. 그 아이가 하는 것만큼 다른 아이들이 따라가게끔 이렇게 딱 만들어놔요. 그리고 막 경쟁식으로 그 도표를 그려놓고 이름을 쫙쫙 적어놓고 그리고 그 도표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 하루에 무슨 뭐 예를 들어 가을이라 하면 가을에 감자 무슨 뭐 몇 평을 우리가 캐야 된다. 그 과제를 수행 못하면 애들이 이 도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1작업반, 2작업반에 이렇게 나눠진 애들을 이렇게 쫙 올리는데 난 또 되게 막 이게 그런 게 경쟁심이 제가 심하거든요. 예, 있으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쪽 애보다 내가 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가네가 다 했다 하면 못하는 애들 도와주게 해가지고 저쪽 작업반은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 다 끝만 놓치면 다 이게 숙소로 돌아가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잘하는 애들이 못하는 애들 도와줘가지고 거의 같이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감탄을 한 거죠. 아직. 리더십이 있는 거죠. 예, 저게 완전히 내가 학반장을 저기 그랬더니 정말 내가 아까운 애를 이렇게 됐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이 그런 생각을 했을 때쯤에 그 학교를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게 뭐였냐면 농촌동원이 가게 되면 그때까지만 해도 배급이라는 게 나왔어요 국가에서. 네, 그래서 그렇겠죠. 예 그때는 김일성 시기라서 김일성이 뭐라 했냐면 학생들이 농촌동원 하는 기간에 무조건 흰쌀, 잎쌀 공급해라 이렇게 된 진짜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었나요? 예 그렇게 됐댔어요. 한 번도 먹어보진 못했습니다만. 근데 그걸 또 이렇게 그 배급소에서는 또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50%씩 좀 하자. 배급소에서. 네,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우리 선생들하고 또 교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선생님들이 그 교섭을 들어주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생들 애들한테 생각하면. 그 흰쌀을 주라면 흰쌀을 그대로 다 줘야죠. 예, 그걸 받아야 되는데 이 선생은 흰쌀을 안 주고 50%를 작곡을 주는 대신에 그 딜을 하는 거예요. 배급소하고. 그래 거기서 남겨 먹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한테 1인당 얼마만한 그 배급 그 하루에 얼마만한 그 양이 떨어지는 걸 이 선생이 계속 빼돌린 거예요. 그 쌀을. 예. 그러니까 배급이 나오면 그 배급을 그 소를 한 마리 가지고 내려가요. 그 농장에서 소를 한 마리 대절 내주거든요. 그럼 그 소를 가지고 학생 한 2명 정도 데리고 선생이 그 배급소를 가는 거죠. 배급 실으라. 예. 그래가지고 가면 곧장 그게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배급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거기서 그 쌀을 가지고 그 소를 곧바로 자기 집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진짜. 네. 배급을 자기 집으로 가는 예,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자기 양껏 거기서 조절해 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굶잖아요. 그만큼. 근데 그 농장에서는 애들이 배가 불러야 일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 보조 식량으로 해가지고 감자 같은 거 양강도니까 그렇죠. 감자 같은 거 이렇게 그 감자를 심으려면 싹을 떠야 되잖아요. 네, 눈을 네, 뜨잖아요. 네. 뜨고 나머지 그 감자 괴기라고 해요. 그 감자 괴기를 농장원들한테도 나눠주면서 우리 학생 지원자들한테도 뭐 하루에 이만한 큰 광줄이 있어요. 그 광줄에다가 식당에다가 이렇게 막 몇 개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먹으라고. 예. 먹으라고. 근데 그거에다가 쌀을 섞어서 먹어야 끈기가 있는데 감자라는 건 먹고 돌아서면 그렇죠. 끈기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 선생이 조절을 다 거의 다 하다시피 하니까 우리는 맨 감자밥만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쌀은 다 팔아먹고 결국은 그냥 감자만 삶아서 먹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었겠네요. 예, 그게. 먹는 거에서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다가 그다음에 그 과제 수행을 하려고 그렇게 막 애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막 진짜 지칠 대로 지치고 막 이런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선생이 또 나쁜 습관이 애들 잘 때려요. 또 때리기까지 잘 해요. 때려요. 예. 참 못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뭐랄까 습관이 붙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선생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대바람에 싸다구가 날아가요. 예, 그 무슨 선생 선생이 그래. 참. 그래. 근데 이 선생이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잘리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이 선생이 영어 선생이었는데 네. 영어로를 다 겸비한 선생이고 그다음에 김일성 종합대학 있잖아요. 네. 뭐 몇 기 졸업생이라는지 그렇게 김일성 종합대학 외문학부 졸업생이네요. 예, 그렇게 이 선생이 이 수준이 엄청 높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런 영어 실력은 높겠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으로서는 진짜 최악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군 쪽으로 군이라면 군, 도라면 도에서 이 선생만한 실력을 가진 선생이 정말 손가락에 꼽힐 정도니까 예, 그럭저럭 그때까지 붙어 있었는데 근데 최종적으로 지금 우리 반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 선생이 진짜 끝장을 보는 그 시점이었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선생이 그런 것도 있기도 하지만은 또 거기서도 우리 여자애들이니까 세탁이랑 자체로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 기숙사라는 게 거기서 숙소를 잘 만나면 숙소라는 게 개인집에 개인 농장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세대를 만나면 더 따뜻한 물이라도 좀 이렇게 해주는데 그렇죠. 북한엔 더운 물이 없으니까 다 덮여가지고 예, 물을 끓여서 네. 주면은 그걸로 세수도 하고 이렇게 해결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집에 들어가면은 그냥 개울이 나와서 세수도 해야 되고 뭐 온갖 거 다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찬물에 그 세탁할 때는 막 죽을 맛인 거예요. 그렇죠. 그 양강도 날씨 그 추운 데 있잖아요. 봄하고 가을 때는 얼마나 추워요. 네. 그래가지고 손이 다 투고 막 그렇게 막 열악했던 그게 막 지금 가슴 아프게 생각되는데 그래가지고
농촌동원도 끝나고 그 사이에 막 진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선생님이 너무 그렇게 심하게 하는데 심하게 그렇게 하고라도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애들만은 그래도 좀 커버해주고 감싸줘야 됐었는데 그 자기가 배급하면서 이렇게 바로 막 데리고 갔던 애들 있잖아요. 배급할 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비리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 목격한 애들. 예, 그런 애들을 그냥 어리고 너네는 뭘 모르는 애들이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얕봤네요. 자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걔네도 그냥 뭐 다른 애들이나 똑같이 기분만 나쁘면 싸대기 날리고 막 이러니까 이 아이들이 집에 가 얘기를 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예. 우리 선생님 쌀 다 팔아먹는다. 막 이렇게. 선생님이 날 막 때리고 그 농촌주점 우리 먹을 쌀이랑 자기 집에 날라가. 근데 그 아이들은 그게 비린 걸 모르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냥 막 그 어쨌든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렇죠. 우리 쌀인데 왜 선생님이 자기 집 가져가지? 이렇게 돼가지고 부모님한테 얘기했는데 부모님들한테는 그게 너무 가슴 아파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먹으라고 분명히 준 쌀을. 잘못된 비리.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 선생이 거기서 막 불이 붙은 거예요. 이 선생을 막 진짜 그 모니터링이 시작된 거예요. 이 선생에 대해서. 그래 보니까 막 엄청난 거예요. 막 아이들을 그러니까 좀 잘 사는 집 애들한테는 막 시험 점수 올려주겠다 하고 그렇죠. 그리고 막 부모들한테 막 대놓고 들이대고 별게 다 나와가지고 그 실력이 높으면 뭐래요. 그러니까 그 바로 사람이 안 되는데. 예, 바로 잘려버리는 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진짜 그게 드물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죠. 근데 그게 드문 사실 일이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랬다가는 바로 그게 뉴스에 나오고 그리고 또 CCTV가 다 있거든요. 여기는 그렇죠. 애들을 하다못해 뭐 지금 어린이집이라 할까 그 북한식으로 말하면 타가소라 그러죠. 그렇죠. 예. 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다 CCTV가 설치된 게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그게 법으로 통과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 최근에 그게 통과가 됐어요. 이렇게 애들을 때리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뭐 CCTV가 있기라나 뭐 언론이 제대로 된 언론을 하냐, 뭐 만날 김일성 찬양 뭐 이런 것만 선전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전혀 모니터링이 안 돼 있고 아이들 인권이 전혀 보장이 안 그리고 돼 특히나 그런 농촌 지원 같은 거를 갔을 때 이자처럼 선생이 그 쌀을 식량을 자기가 주고 말고 하는 권한도 선생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기 마음대로 그 쌀을 다 그 도중에 갈취를 해서 팔아먹는다거나 자기 집으로 날아가는 이런 비리가 그게 나타난 게 그것이지 실제 안 나타난 건 훨씬 많을 거예요. 저도 농촌 지원을 가봤지만 그런 현장을 정말 많이 목격하거든요. 하거든요. 어찌 보면 그 선생 하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구조적인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 제대로 배급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안 주는 상황에서 애들을 혹사시켜서 그런 노동에 혹사시키고 그리고 그 노동을 시키면 그게 월급 같은 돈이 나오는 거 알아요? 네, 그게 돈이 나오거든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그 선생님들은 알아요. 담임 선생들은 그게 예를 들면 공수라고 해가지고 그 농장에서 일하면 1공수, 2공수, 뭐 그런 게 1.5공수 있었어요. 이런 공수가 네, 있거든요. 그게 그런 공수가 차면 1공수당 뭐 예를 들면 100원이면 100원, 200원이면 200원 정부에서 북한 정부에서 돈이 나와요. 네, 그 맞아요. 현금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거를 선생님이 받아요. 근데 그걸 애들한테 줘야 되거든요. 받아봤어요? 돈을?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 선생이 그만두고 다음 선생이 왔는데 그때 또 농촌동원 가가지고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그 선생이 하루는 농마국수를 눌러서 우리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농마국수를 먹이면서 저한테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한 대가를 받은 거 나눠주려니까 돈이 너무 많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농마 사가지고 이렇게 먹는다. 이것이 너네 농촌동원한 대가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때 알았어요. 그렇죠. 예. 그게 나름 북한이 뭐 독재국가이긴 하지만 나름 그런 시스템은 있거든요. 물론 그 돈이라고 해봤자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안 되죠. 이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돈을 애들한테 나눠주기보다는 그걸 모았다가 이자처럼 뭐 애들이 배고프니까 음식을 사 먹인다거나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선생님인 거죠. 맞아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선생님은 영어만 배웠고 그 영어권의 나라의 문화는 못 배웠나 봐요. 아마 제 장담컨대 그분이 영어나 어떤 로어를 외국에서 배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외국에서 예. 배웠더라면 아마 그러지는 못했을 것 같고 그렇죠. 너무나 좀 안타깝고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현재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더 심할 건데요. 아이들 노동 착취, 사회주의 이념이라는 게 사실 제일 처음에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말씀하신 미성년자 노동착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사회주의 이념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예, 맞아요. 아. 예, 그게 마르크스나 레닌이 사회주의 이념을 만들었던 이유가 너무나도 자본주의가 그 물질 만능주의다 보니까 자본가가 한두 사람의 자본가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돈을 다 뺏어가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낸 게 마르크스 레닌주의예요. 아, 그것을 맞아요. 따라 한 게 북한인데 사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이단 국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마르크스랑 레닌은 한 번도 세습을 하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김일성이 할아버지가 해먹고 아버지가 해먹고 손자가 해먹으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김일성이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네. 예, 그러니까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처럼 애들 착취하는 노동 착취 이런 것이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공공연하게 아직도 자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현실들을 뭐 여기 계시는 예령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도 많이 겪었고요. 참 어떤 면에서 남한에 계시는 분들 미성년자들 아까 예령님의 따님이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일을 하면 법에 걸린다고. 네. 이게 어떤 면에서 정말로 그 옛날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뭐 하겠다고 했던 그 일을 솔직히 오늘날 우리나라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제 법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그 미성년자는 일을 못하게 하고 고등학생은 또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예, 예, 고등학생 상관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복지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 복지 정책을 오히려 자본주의 국가에서 더 잘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북한에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죠. 북한 알려주지 선전선동부는 그렇죠. 썩어 뻗진 자본주의 사회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가지고 북한의 그 농촌 지원의 어떤 그 취약성, 그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예령님이 나눠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북한의 고등학생들이 붉은 청년 군의대라는 거를 간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령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